수수한 독서 인간관계론. 안녕하세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1장은 비판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Don't criticize, condemn or complain. 왜 그렇게 비판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비판을 하면은 그것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얻어지는 것이 없이 손해만 생긴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2장,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판보다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다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시계를 벗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윗자리에 앉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적어도 일에 협력하도록 할 수는 있다. 매질이나 협박으로 원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날카로운 반발만을 가져오게 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데일 카네기는 8가지를 들고 있어요.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생명 6. 성적인 만족 7. 자녀들의 행복 8.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데일 카네기가 이 8가지 중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8번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욕망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리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개 충족될 수 있으나 예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이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링컨은 편지 첫머리에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라고 쓴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라든가 욕망 또는 동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이라 말한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이 욕망이나 소망, 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갈망을 느낀다는 거고 이걸 채워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기 일쑤인데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이 인간관계론에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한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하등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찌든 한 야채 가게의 점원을 법률 공부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도 그러한 자기 중요감에 대한 욕구였다. 당신은 아마 이 야채 가게 점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링컨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불멸의 소설을 쓰도록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의 명건축가 크리스토퍼 레인 경에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록펠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욕구는 도회지의 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게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똑똑한 자녀에 대해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년, 소녀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범죄 활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욕구 때문이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대우받고 그런 척하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갈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갱단이라도 되고 싶은 거겠죠. 유명인들이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쓴 흥미있는 예는 역사 속에 많이 남아있다. 조지 워싱턴도 미 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 원했으며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및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에 탐을 냈다. 러시아의 캐더린 여왕도 여왕 폐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 편지는 뜯어보기를 거절했다. 타인의 동정과 주의를 끌어 자신의 중요감을 채우기 위해 병을 앓는 사람도 덜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상에서 거부당해 자기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실제로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광기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상상해 보라. 이후에 데일 카네기는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 중요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정당한 인정과 좋은 평가와 칭찬이라는 거죠.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서도 직원들을 칭찬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존 D. 록펠러 1세가 거둔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다. 사업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록펠러는 그를 비난했어야 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은 벌써 끝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상대를 칭찬할 것을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훌륭하네. 그만큼 회수하게 된 것도 큰 수완이야. 하고 록펠러는 말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진가를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어떤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끌어내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주부들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부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면 아마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난 장담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자기한테 필요한 요구사항을 6가지 기입해달라고 적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현명한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런 요구사항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6가지를 적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제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천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입하는 대신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아침에 대답을 해줄게.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난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라고 쓴 카드를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저를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비난하지 않고 대신 감사하고 칭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시절을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런트가 비엔나의 제외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직원들의 신체에 영양분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에 영양분을 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우리는 그들에게 불고기와 감자를 주어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지만 샛별의 합정처럼 몇 년을 두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노래하게 될 친절한 감사의 말을 하는 데는 몹시 인색하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감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꺼내서 표현하는 것을 매우 남사스럽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을 어색하지 않게 꺼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챕터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이것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